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놈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역시 조국 혁신당은 생각했던 대로 한국 정치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내가 페이스북에다 쓴 글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말을 듣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을 확실하게 물먹일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들러붙으면 이재명은 경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회차에서 이낙연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다면 감히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 운운할 수 없을 겁니다. 전국 순회 경선에서 평균 득표율은 이재명이 대략 50% 내외였고 이낙연이 대략 30%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낙연이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마지막 국민 경선에서 이재명이 44%, 이낙연이 53%로 뛰어올랐습니다. 당시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나도 추측해요. 조직을 동원하지 않고는 이런 수치로 갑자기 튀어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동원했죠. 그렇지 않고는 전국 돌면서 그렇게 이재명을 이긴 적이 없어요. 광주 전남 말고는 이재명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파이널 국민경선 포션에서 완전히 차이가 났어요.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죠. 아무튼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중요한 문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은 이재명에게 극도로 혐오와 경계를 일으키는 극우 세력, 엘리트 카르텔, 기득권 세력, 반사회적, 사이비 신흥 종교 세력 등이 역선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역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을 동원해버리면 경선에서도 질 수가 있어요. 본선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국 혁신당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정당이었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문재인을 등에 업는 것을 보고 조국이 저 정도 수준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그것도 형법학 교수로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그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문재인은 등신이죠. 박근혜 있죠. 이명박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재인이란 이름을 등에 업고 조국 혁신당을 만든 거죠.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마치 정의당처럼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내 이전 강의를 계속 보시면 압니다. 한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문 세력이 대부분 그렇듯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보였습니다. 창당할 때부터 그 정당 구성원 대부분이 면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박은정 의원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칭찬했어요. 이 친구는 민주당으로 와도 되겠다. 앞으로 계속 정치해도 되겠다. 다만 그 이종근 그 전 검사장 변호사로서 정관 예우를 받아서 1년에 40억을 그냥 땡겨버렸으니까 뭐 50억 이상 벌은 매출이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예우로 벌은 거예요.
일반 직장인으로 말하면 100년 동안 벌은 것을 저축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을 1년에 벌었으니까 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 전관예우라는 비리를 남편이 저지른 거지 그 박은정 의원이 저지른 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워낙 똑부러지게 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칭찬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죠. 이번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나도 눈물이 났어요. 한국의 법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저런 사람이 있다니. 김장한 선생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죠. 두 번째, 자기 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말든 할 것이지 왜 다른 정당에다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당원만 수백만 명인 정당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일 겁니다. 굳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필요가 없는 정당입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왜 미국처럼 그따위로 합니까? 자기 당원들이 충분히 있고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고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냐 말이야. 지가 뭔데? 지들이 뭔데? 남의 정당에다 대고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조국 혁신당이 차라리 교섭단체 지위를 달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란 정당인 국힘당보다는 더 나은 정당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에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을 겁니다. 홀로 서야 돼요. 정당이 되려면. 그런데 이 대통령 중심제의 양당 체제 안에서는 홀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 당이냐 저 당이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헌주의자예요. 87년 체제로 만들어진 이 헌법이 잘 만들어졌지만 그때 독재를 막기 위해서 만든 헌법일 뿐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려면 내각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각제주의자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헌법을 내각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일본식 내각제 돼요. 연년세세 집안 내력으로 세습하는 정치체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고 나머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일본처럼 굳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 비극이 됩니다. 일본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내각제를 하는데 5가지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 내각제로 전환하면 일본식 내각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독일식, 스위스식 내각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스위스식 내각제를 독일식보다 더 좋아합니다. 내가 독일보다도 스위스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스위스를 그렇게 연구 많이 했거든요. 스위스식 내각제를 한다면 우리 각 지역이 전부 독립된 국가로서 연방으로 나만이 뭉쳐서 연방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연방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 지방 국가들을 몇 개로 나눠서 하는 각 그 광역을 전부 다 국가화하는 거예요. 독립된 헌법과 독립된 이 법률 체계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국가들이 연방의 헌법, 연방 헌법이 있겠죠. 연방 헌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나라가 연방 국가로 서는 겁니다. 각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치할 수 있도록 자주, 자립, 자치의 이 3가지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스위스 사람들도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그래서 내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이 정당의 미국에서 있는 이상한 방식이에요. 이거를 미국에서 하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게 우리는 공동체 중심주의 또는 이 집단 중심주의 이 체제를 수천 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우리는 집단주의, 공동체 이런 패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패거리로 딱 해서 신천지 같은 이런 또라이들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10만 명인가 뭐 그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지금 신천지. 나는 거길 왜 가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자기 정신과 에너지를 그런 허접한 데 가서 바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좌우지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10만 20만 된다니까 그 사람이 떼거지로 가면 그 교주 이만희가 명령하면 또 다 쫙 퍼지잖아.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왜곡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들이 그 정당을 장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여튼 자기의 분신을 그 당에다가 헌신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주관적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민주적 시민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교주 말을 듣고 따라와서 패거리로 떠드는 놈들을 그거 위험해서 그걸 어떻게 오픈 프라이머리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 애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짐작컨대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짐작컨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표를 몰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표를 몰아주면 우리가 이렇게 표를 몰아줬잖냐? 얼마인지 몇 표인지는 모르지만 몰아줬잖냐? 우리 지분 내놔. 민주당 너희들 우리가 도와줬잖아 이렇게 내놔. 지분 요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은 철저하게 문재인류의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문재인류의 인간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얘네들은. 역사가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던 과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 멍텅거리 같은 놈들이 조국 혁신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압도적인 승리의 정권 교체를 해야만 완벽하게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주장이죠.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 누구야 그 지금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한다는 그 여자가 떠들었는데 내 이걸 보고 민주당은 일단 승리만 하면 돼요. 압도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180석을 가졌어요. 압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란 종식은 1년에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종료됐을 때 그리고 무너진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화 작업을 하면서 대동세상 프로젝트를 서서히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민생을 살리면 국가가 부흥하는구나. 전체가 올라가는구나. 왜 기초가 올라가니까 나머지는 전체가 다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민주당에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압승을 해서 제대로 못했다. 끝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애들이 얼마나 등신 같은 애들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정재준 선생이 보내준 거예요. 이것도.
3년은 너무 짧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병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거기다냐. 헐? 뭐라고? 자기들이 조기 종식 시켰대. 그래서 자기들이 예언했고 그 약속을 자기네가 지켰다는 거야.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모자르는 애들이야.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이 사람들아.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 그 추운 데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그 키세스 군단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서 밤샘 하면서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윤석열이 파면된 거야, 이 사람아. 나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을 처음 봐요. 문재인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5년 동안 집권 기간 동안에 뭔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이? 친문 세력들 변변한 놈이 있나 지금? 문임 노조.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문재인의 그림자가 붙었었던 놈들 한결같이 또라이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